네, 자, 3번에 법률행위 방식에 따른 분류.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요. 법률행위 방식은 일단 요식행위하고 불요식행위죠. 자, 요식행위는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그래서 요식행위라 그래요. 요식행위. 우리 민법에 요식행위는 없고, 신분법은 요식행위입니다. 신분.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죠.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요식행위는 신고 같은 거 해야 돼요. 법인 설립도, 등기, 혼인신고, 인지신고. 요식행위는 어려울 필요는 없고, 이번 불요식행위에다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불요식 행위가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청약과 승망을 합치면 돼요. 방식 필요 없어.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줄, 대리권 수행위가 바로 대리권 주는 거죠. 자, 갑이. 자, 을을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는 걸 대리권 수행위. 이것도 불요식 행위입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을아, 너 나의 대리인 좀 해라. 그러면 돼요. 전화로 하면 되니까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불요식 행위입니다. 자, 불요식 행위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재산의 증감에 따른 분류. 자, 재산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거죠. 1. 출연행위는, 자, 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걸 출연행위라 그래요. 재산을 준다는 거죠. 재산을 주는 걸 출연행위라 그럽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유상행위 같으면 유상계약, 동그라미, 무상행위는 무상계약. 우리 계약부터 배웠잖아요. 유상계약. 자, 얘만 기억하자. 우리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전부 유상계약이죠. 이번에 무상계약은 공짜로 주는 거죠. 두 개. 이 증여계약하고 사용대차죠. 증여계약, 사용대차, 증사, 공짜로 주는 게 증여계약,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 계약입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고, 자, 오른쪽 어떤 문제 나오는가 보세요. 단순 암기니까 예제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자, 1번 저당권 설정 나왔네요. 설정이니까 무슨 성계죠? 설정적 성계죠. 이전적 성계. 답 나왔네 벌써. 설정적 성계입니다. 자, 이전적 성계는 자, 매매, 교환 이런 게 이전적 성계죠. 답이 1번이고, 소유권 포기 휴지통에다가 휴지 버리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3번에 청약자가는 성락이 연착되었다고 통지 나왔네. 통지는 나중에 알려주는 거죠. 통지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통지, 승인, 보고 이런 거 관념의 통지. 4번에 무주물 선점은 대표적인 원시취득이죠. 다음 5.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했을 때 최고 나왔네요. 최고 그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 자, 2번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뭐 찾아라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찾아라는 거예요. 유언, 유정, 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 찾아라는 거죠. 자, 답 5번 바로 갑니다.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1. 공여지원 포기 의사표시 단독행위. 2. 추인. 3. 상계. 5. 취득식 포기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왔고요. 03에 법률행위의 요건 갑니다. 항상 이제 요건이 나오면 요건은 먼저 성립해야 돼. 법률행위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립자 항상 순서를 조심해야 돼.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자, 유효 요건을 따집니다. 유효 같은 말, 효력 요건. 그럼 이 요건을 갖추어야 이제 이 계약이 유효가 돼요. 못 갖추면 무효 아니면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권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항상 순서 성립요건 유효. 자, 이걸 아예 못 갖추었다. 그럼 불성립이잖아. 불성립. 아예 성립하지 않았죠. 아예 없는 거죠. 부존재.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이걸 갖추어야 갑니다. 근데 애가 태어나야 돼.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이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남자 여자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 일단 성립 요건 먼저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립 요건은 모든 계약의 공통 성립 요건은, 자, 계약은 누가 해요? 계약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갑과 을이 계약하잖아. 계약이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 일단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쉽게 얘기해서, 자, 계약이라면 갑과 을, 단독행위라면 갑, 이렇게 되겠죠? 당사자. 그 다음에, 자, 이 집을 1억에 팔게. 이거죠? 계약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다음,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바로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당, 목, 의, 요 세 개가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가죠. 1. 의는,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 요건을 성립 요건입니다. 그 다음, 성립하고 나서, 자, 두 번째 줄 것에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당사자 의도한 대로, 의욕한 대로, 원한 대로. 자, 의도한다. 우리 영어로 위시죠, 위시. 위시죠, 원터.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 요건을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입니다. 자, 2번 줄었죠. 양걸 2번. 법률행위가, 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못 갑니다. 못한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부존재입니다. 부존재이기 때문에 뒤로 못 간다. 유효냐 무효나 취소 등을 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하나씩 가보죠. 자, 이번에 이제 2번을 1번으로 바꿔. 1. 법률행위 성립 요건 1번입니다. 성립 요건. 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네, 법률행위가 나오면 이제 계약으로 바꿔 읽어요, 여러분들은. 1. 일반적인 모든 계약의 성립 요건은 3개. 1. 당사자, 사람. 2. 목적 같은 말, 내용. 3. 의사표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 의 3개가 있어야 모든 계약의 성립이 갖춰집니다. 다음 이번에 특별한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자, 이거는 뭐 시험하기 상관이 없는데 필요 없고요. 다음 3번 내려옵니다. 이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같은 말 유효 요건. 자, 효력 요건은, 자, 유효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효력, 즉 유효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1번에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 갑니다. 자, 가보시죠. 일반적 요건은 당사자가 갖춰야 될 효력 요건, 목적이 갖춰야 될 효력 요건,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효력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당사자가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 당사자 능력. 돈이 아니고 능력이 있을 것. 능력이 3가지입니다. 첫째, 권리 능력. 권리 요만큼. 요거 조금 큰 게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가장 큰 게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순서가 이어야 돼.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3가지 다 갖춰야 유효가 돼요. 근데 갑이, 자, 을과 법률행위, 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갑이 이제, 자, 만약에 3살짜리라고 하죠. 3살짜리. 얘도 3살짜리다. 3살짜리는 이 집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집이 한 1억짜리인데 만약에 100원에 팔고 샀다. 이것도 유효하다면 갑은 소유권 넘기고 1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갑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얻어 터지죠. 이런 것은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계약을 무효시킵니다. 이게 이제 의사 무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이게 유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보러 갑니다. 그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당사자가 무슨 능력? 권리 능력. 두 번째 의사 능력. 세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다 있어야 유효하게 돼요.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넓혀보기. 자, 일단 권리 능력하고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걸 결한다. 그래. 없는 걸 결한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무효가 돼.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의무가 부담되잖아요. 자, 조금 전에 나오죠. 행위 능력은 요거는 취소사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일단 권리 능력 가죠. 자, 권리 능력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항상 다른 법에서도 많이 나와.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을 권리 능력자. 같은 말,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자, 등기나 소송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 그래요. 당사자가 있는 능력.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는 능력. 자, 권리 능력은 동그라미 1번.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그래요. 자, 권리 능력 옆에 제가 출생입니다. 출생. 자,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한다고? 출생한 때 취득해. 출생한 때. 자, 지금 갑니다. 권리 능력자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걸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은 출생한 때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응애하고 출생하면서 인격권, 상속권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자연인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걸 법인이라 그래요. 자, 법인은 법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등기 안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이 돼요. 자, 이거는 출생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응애하고 출생만 하면 돼. 신고 필요 없어요. 출생신고 안 해도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순간 자연이 됩니다. 왜? 이거 눈, 코, 입이 있으니까. 이거는 눈, 코, 입이 없으니까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 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있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 등기한 때 법인 됩니다. 사단은 이건 두 사람 이상 사람의 단체죠. 재단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죠.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게 우리 국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도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대표적인 애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전부 재단법인이죠. 설립 등기가 됩니다. 자, 우리 은행, 농협, 이 전부 다 뭡니까? 사단법인이죠. 자, 가죠. 2번, 자연은 출생하면 권리능력 같습니다. 자연은 생존한 동안, 즉, 출생한 때 권리능력 같고,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설립 등기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살짝 나오는 게, 자, 무슨 말이냐. 이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설립 등기 안 했는데 단체적 성격이 강한 거 있죠. 이걸 등기 안 했으니까 비법인, 아닐비자, 비법인 사단이라 그래요. 대표적이네. 종중, 문중이죠.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이런 거죠. 이거는 총류입니다. 이 사람 권리 능력이 없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재산은 총류라 그래요. 총류 재산. 자, 그게 3번입니다. 3번. 따라서 사람의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설립 등기하지 않으면 줄거세요. 설립 등기하지 않으면 권리 능력이 없다 인정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이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애들이 종중, 교회,
정당이죠. 정당. 여당, 야당, 정당. 이 대표적인 얘네들은 비법인 사단이 공동소위 뭐라고? 총류하면 총류. 다음 이번 의사능력. 이게 중요한 의사능력은 자 자기 혼자 의사능력은 자 의사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의사 자기가 한 의사 이 의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능력이죠. 이해 판단 능력이야.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그래요. 의사 능력은 자기가 한 말을 의사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유아, 만취자 등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자, 죽었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는 거야. 효과가. 대개 의사 무능력자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 이거는 법에는 없어요. 우리 판례가 약 한 14세 미만자라고 생각하세요. 약 14세 미만자. 자, 14세 미만자.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영아, 유아죠, 그죠? 이런 애들이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꼭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야. 정신 연령이 요거 미만자죠. 근데 나이는 50이야. 나이는 50인데 치매에 걸렸다. 이 무효죠. 의사 무능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취자 그래. 이걸 명정자라 그래. 술 마시고 피는 끊겼다. 이걸 명정자라 그래요. 명정자는 무효입니다. 피는 끊겨도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행위 능력은 앞에다가 법률이라고 살짝 찍어봐. 법률 행위 능력. 이러면 쉬워요. 혼자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혼자서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자, 동그라미 크게 친다. 1. 단독으로, 이 말에 혼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그래.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자, 답이 행위 능력자라, 줄여서 그냥 능력자라 그래요. 능력자, 행위 능력자는 누구의 도움 안 받고 단독으로 유효하게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자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무능력자를 규정하고 있어. 혼자서 단독으로 행위를 못하는 사람을 무능력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무능력자 그러니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제한 능력자로 바꿨어요. 네, 옛날 책을 보면 아직 무능력자란 말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명. 꼭 있죠, 그죠? 제한 능력자 3명. 자,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같은 말이 무능력자입니다. 우리 밑에 3명, 미성년자, 또 외워야 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3명입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자, 미성년자는 이것도 바뀌었죠. 옛날에는 19세 미만자였는데 이제 18세입니다. 18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야. 18세. 그러니까 19살부터는 성년자입니다. 19부터 18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은 성년 후견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선고받아야죠. 피성이 이렇게 된다. 이건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그랬어요. 금치산자. 그 다음 피한정 후견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아직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얘네들은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동의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동의를 안 받으면 취소 사유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입니다. 동의 안 받으면 취소야. 그것도 한번 기억하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그러나 원칙은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 피한정우기는 약간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 약간 또라이, 피성년우기는 엄청 또라이는 취소 사유입니다. 학교 와가지고 그냥 깜빡깜빡하면 피한정우기는이고 7시간부터 7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깜빡하면 피성년우기는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왼쪽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권리 능력이 없다, 무효.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쉽게 얘기해서 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계약했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 계약하면 얘가 19세 이상이면 유효. 18세 미성년자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피한정우 연인도 법정대리인 동의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취소입니다. 다음 피성년우기는 엄청 또라이니까 얘는 동의를 받아도 취소예요. 동의를 받아도. 왜냐하면 동의를 딱 줄까봐 딱 종이 그 다음에 또 까만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성년우기는 동의 받아도 안 돼. 그럴 때 누가 해야 돼?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신 계약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와서 이제 1번 당사자의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행위 능력 염소에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 3명 누구라고? 미한성 이렇게 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우견인, 피성년우견인, 미한성. 그걸 알아야 이제 또 중개사법 돼요. 중개사법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자, 목적은 이제 자, 네 가지예요. 목적. 사각형이네, 그죠? 뭐 가지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네 가지 중 한 개라도 없으면 무효입니다. 자, 무효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즉,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다는 거야. 자, 이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이 뭐라고요?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좀 외워줘야 됩니다. 확가 적사가 있을 것.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은 법에 적합한다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조금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의사표시야. 자, 의사표시는, 자, 여기서 보면 의사 더하기 표시를 합한 말이야.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는 뭘 더한다고? 의사 더하기 표시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말을 해요.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의자라 그럽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자. 그럼 갑이 이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듣는 사람을 이걸 도달해야 혈액이 발생하는 이걸 상대방이라 그래.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하는 때 혈액이 발생하잖아요. 자, 계약도 청약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하는 때 혈액이 발생해. 근데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마음속에 의사결정하잖아. 이걸 내심적 효과죠. 마음속에 결정했다. 내심적 의사를 결정합니다. 아, 1억에 팔겠다. 마음속에 결정하죠. 이걸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주관. 그리고 이제 바깥자, 만약에 편지로 보낸다고 하죠. 편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죠. 객관적으로 표시 행위를 합니다. 결국은 의사표시는 내심적 의사 더하기 표시행위 합한 말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있는 이 의사와 외부적으로 객관적 표시행위 여기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의사의 일치가 돼야죠. 이게 문제는 불일치했을 때 문제가 돼. 근데 갑은 우리 집을 내가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근데 편지를 쓸 때 잘못 써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원에 팔겠다 이렇게 1,000,000원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1억이라고 그랬는데 표시는 1,000,000원이 됐을 때 이게 불일치하잖아. 그랬을 때 요 불일치한 표시 요걸 갖다가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취소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우리 법은 이거 사실 누가 잘못한 거야? 갑이 잘못했죠, 그죠? 갑이 잘못하니까 이거는 유효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이게 유효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이제 얘도 잘못한 거 있어. 둘이 짰다는 거. 통제의 비 이런 거죠. 이런 무효라는 거죠. 일단은 이것도 유효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 이제. 무효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도 돼. 자, 그게 1번입니다. 자, 갑니다. 1. 의사 표시는 첫째, 의사와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일치할 것. 그래야 유효가 돼. 그리고 자, 두 번째, 이 만드는 거,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을 거. 지금 줄거세요.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돼?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이게 표시. 여기 이제 107, 108, 109, 110조에서 배워. 여기서 세 문제가 꼭 나와요.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뭐였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죠.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네 가지 뭐죠? 확가, 적사가 있을 것. 자,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죠. 올 때. 자, 당사자를 의물이라고 하세요. 당사자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몸통, 몸통, 목적이 있을 것. 오장 육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을 것. 이걸 의사 표시라고 놓죠. 그 다음 우리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가 잘못되면 그냥 가는 거야. 자, 머리는 뱅글뱅글 돈다.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응애하고 출생하면 되고, 의사 능력은 한 고등학생 정도 돼야 되죠. 행위 능력은 19세 이상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약간 또라이 선고 안 받아야 되고 엄청 또라이 선고 안 받으면 완전히 요건을 갖추었어요. 자, 그럼 목적은 자, 이 네 개죠, 그죠? 확가, 적사가 있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요 네 개 중 한 개라도 없으면 무효예요. 자, 그럼 다리는 두 개죠, 그죠? 그럼 첫째,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일치하죠? 같이 가야죠. 왼쪽 다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오른쪽 뒤로 가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일치하죠. 여기 문제는 조금 더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107조, 108조, 109조예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이렇게 가죠. 그럼 두 번째는, 자, 이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하자 있는 게 바로 110조 사기입니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원래는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이거는 빠져요. 빠지고 여기 103조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총칙은요, 반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1조부터 102조까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 공부가 완전히 반토막 공부예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칙을 넣고 뒤에 특별법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빼놓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도 탐사 정도 알아야 돼. 개념 정도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 중개사법이나 등기법에서 나오니까. 민법이 이걸 자세히 배우면 중개사법이나 등기법이 쉬워지는데 이걸 자세히 안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면 다른 게 민법 수행하고 등기법 수행하고 중개사 다 다르잖아. 다 다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또 중개사법 수행을 법을 전공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막 그냥 가지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기억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민법은 가장 기초고 가장 목적이야, 결국은. 결국은 법은 민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뭐예요? 수학이에요? 영어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고등학교는? 대학 갈 때는 뭘 잘해야 돼? 문과는 영어를 잘해야 되고 이과는 수학을 잘해야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수학들 너무 포기 많이 하니까 참. 자, 그런 거고.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2번 특별 효력 요건 자충의 표시가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이 일반적인 효력 요건 다음에 특별한 계약에서만 갖춰야 될 요건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대리 계약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자, 답이 을을 대리로 내세우고 넣으면 대리 계약에서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어야죠.
대리권이 있어야 유권 대리야. 이 효력 유효 요건이죠.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라고 하죠. 유효.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 2번 아까 했지만 조건하고 기한은 단독이 못 붙인다 그랬죠. 계약에서 조건부나 기한부 계약에서는 조건 성취해야 효력 발생해.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외우셔야 됩니다. 대리계약에서 대리권의 존재와 조건과 기한은 특별한 효력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 대리권의 존재와 조건과 기한 도래입니다. 그 밑에 판례에서 우리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자, 농취증은 자 갑이 지금 이 땅이 농지입니다. 농지는 뭐죠? 우리 지목이 뭐죠? 전답 과수원이 농지죠? 전답과를 팔아요. 매매. 1월 2일 날 할 때, 자, 그다음에 농지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할 때는 농취증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유효합니다. 농취증은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농취증은 또 중개사법 전문주 배웠어요. 농취증, 저전부주 배웠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할 때요? 아니죠? 뭐였어요? 언제까지요? 경락 허가 결정까지죠? 허가 결정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할 때 없어도 상관이 없어. 효력 요건 아닙니다. 자, 갑니다. 판례 원학 중에요. 농지법 소정에, 자, 읽어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자, 그리고 정확하게는 뭐죠? 경락 허가 결정 전까지, 경락 허가 전까지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신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자가 있다는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원이 되는 매매 등, 자,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워낙 자전합니다.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나중에 등기하려면 경락 허가 결정 전까지 첨부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예제 문제 보시죠. 자, 법률행위 나 뭘로 바꾸려고 그랬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이 아닌 것. 1. 대리 계약에서는 뭐가 있어야죠? 대리권의 존재, 유권 대리, 효력 요건입니다. 2번 조금 전에 했던 조건, 정지 조건 무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 시험에 합격해야 효력 발생이. 자, 3번 답 나오네요.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취증, 요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등기할 때 첨부 요건입니다. 다음 답이 3, 다음 4번에 법률행위 내용, 목적은 확가 적사죠. 적법성의 적.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효력 요건이죠. 허가 안 받으면 유동적 무효죠. 허가 받아야 소급적 유효가 되는 효력 요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냈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것도 나오냐, 이제 요 당사자 요건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부터는 확가 적사 이거 배워간단 말이야. 확가 적사. 자, 맨 위에 법률행위 목적 내용 동의어 적죠. 자, 우리 촌칙에서는요, 동의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프랑스 민법, 독일 민법, 일본 민법을 짬뽕한 게 우리 민법이니까, 그래서 용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자, 그럼 목적 같은 말이 내용입니다. 우리 국어에는 목적하고 내용은 같다 그러면 바보라 그래. 초등학생한테 가서, 야, 목적하고 내용 같은 말이지, 그럼 큰일 나요. 근데 법에서는 목적 내용을 동의어로 봅니다. 그다음 같은 말이 법률 효과. 같은 말입니다. 법률 효과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변동. 전부 동의어예요. 이거는 먼저 추려되고 권리, 목적, 내용, 효과, 권리 변동. 자,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무조건 법률행위 그러면 매매로 바꾸고 공부하세요. 매매한다.
1월 1일 날 이 집을 1억에 이제 청약과 승낙을 매매했어요. 그럼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 1억 사고 파는 목적이 뭐냐? 왜 팔아요? 이 사람은 1억 받으려고 파는 거죠. 즉, 권리 취득하려고 파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사요? 자, 집 소유권 취득하려고 사. 이거잖아. 권리죠. 이거잖아요. 권리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요 계약하는 내용도 바로 이거는 집 1억 요게 내용이죠. 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자, 요거 집 1억에 이게 유효하려면 자, 갑이 원하는 대로 1억을 취득하고 을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 유효권을 갖춰야 돼. 확가적사. 첫째, 이 집이 확정돼야 되죠. 확정성. 확정돼야 유효해. 왜냐하면 이게 만약 아파트다. 이게 100일론지 500일론지 1000일론지 확정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확정돼야죠. 확정 안 되면 무효다. 이게 소유권 못 넘기니까 이게 또 이게 집인지 땅인지 뭐 확정돼야 되겠죠. 확정 안 되면 무효입니다. 두 번째, 확정이 됐어요. 항상 순서는 요걸 전제로 합니다. 확정이 안 되면 무효니까 2번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확정됐다. 확가 이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자, 이 집이 이제 101호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는데 이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계약하기 전에 1월 작년 12월 30일 날 집이 없어졌다. 불능이죠. 집이 없으니까 이행 못 해주잖아. 무효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적법해야 돼. 적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적합.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 안 받았다.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무효니까 권리가 발생할 수가 없죠. 마지막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법을 정해놔야 돼. 구체적인 법에 위반하면 안 돼요. 법이 없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103조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민법에 끌고 나가는 가장 기초입니다. 사회질서,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질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확가적사, 이걸 갖추어야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해주고 돈 1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효가 되면 얘 권리 취득 못하고 갑도 권리 취득 못해요. 자, 그걸 보러 갑니다. 법률행위 목적 같은 말, 내용 같은 말 적으라 그래서 법률 효과 이퀄 권리 변동입니다. 자, 의의는 1번. 자, 의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쉽게 그냥 하세요. 의의는 알고 있는 걸로 보고 출제한단 말이야. 1번. 법률행위 목적이란, 즉, 줄여서 계약의 목적 내용이란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그의 계약액으로 발생시키려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즉, 권리 변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2번. 계약이 당사자가 같은 말, 의도한 대로, 의욕한 대로, 원한 대로, 같은 말이야. 원한다, 의도한다, 의욕한다, 원하는 대로 효과인 권리가 발생하려면 네 가지 목적이 첫째,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법의 적합성,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4번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요 네 가지 요건을 못 갖추면, 한 개라도 못 갖추면 계약이 뭐다? 무효다. 이겁니다. 다 같이 가보죠. 2번을 목적의 확정성, 성지 않으세요. 확정성, 확정되는 성질을 가져야 돼. 자, 그럼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느냐? 조심하세요. 자, 확정성에서는요, 자, 갑이 이 아파트 을이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 그래요. 그럼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거 유효해요. 자, 이거 지금 분양계약할 때 이 땅, 자, 아파트가 지어졌어, 안 지어졌어? 안 지어졌죠? 아직 땅도 안 파고 있어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만 있어. 그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확정성은 계약을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지어지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양거리 2번, 요거 2번. 그러나 반드시 줄거세요. 법률행위 당시에, 즉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될 필요는 없고 줄거세요. 이행기까지입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충분히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적으세요. 아파트 분양계약. 예, 뭐 적으라고? 아파트 분양계약은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확정되면 된다고? 이행기까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 밑에 판례 나오죠. 그러면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나오지만 계약법에 가면 이걸 매매계약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밑에 판례는 매매계약으로 나오잖아. 매매계약이 있어서 그럼 이걸 출제할 때 법률행위로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 우리는 집 1억 이렇게 했잖아. 여기 바로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할 당시 1월 1일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잘라주세요. 없다. 그럼 이를 사후에라도 그 사후에가 바로 이행기까지라는 거야. 이행기까지 죽어서가 아니고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중도금 얼마, 2차 중도금 얼마, 3차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다. 그런데 이행기까지도 아예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집이 이행기까지도 이제 자, 이행이 가능해. 그러면 유효합니다. 이 사람이 501호에 팔았어. 을이 501호에 매매가 유효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으로 가야죠. 501호 10을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럼 무효가 돼. 그 다음에 3번이 목적의 가능성잖아요. 가능성. 자, 의의에서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줄거세요. 법률행위 당시 같으면 계약 체결 당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집어넣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게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하고 목적물은 달라요. 다릅니다. 이건 글자가 투자고, 이거는 글자가 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죠? 왜? 콜리니까. 이거는 물건은 눈에 보이잖아요.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목적물을 바꿔 읽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목적물이 확정이 되면 목적도 확정이 돼요. 근데 갑이 이 집 1억 팔겠다. 집이 확정되면 집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된다. 집값 1억이 확정되죠. 목적물하고 목적은 달라요. 다르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같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다 그냥 목적물을 바꾸거돼요 목적물의 이행이 가능해야 돼. 이게 이행이 불가능하면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럼 양가리 2번. 목적의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이거는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사회 통념, 물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세요. 예를 들어 한강에 떨어진 반지 찾는 계약. 서울에 있는 한강에 빠진 반지 찾는 계약입니다. 찾을 수 있어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양석이 총동원 해가지고 다 한강물 퍼내면 반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반지가 이미테이션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 반지 찾으려고요. 한강물 다 퍼내면 서울 시민들 다 북한산으로 다 뭐 해야 돼? 피난 가야 돼. 피난한 돈은 몇 조 원 듭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자, 10,000원짜리 찾으려고 서울 시민들 다 피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회 통념상 불가능으로 처리해서 무효로 처리합니다. 이런 걸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자,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태평양에 빠진 반지 아니고, 반을 찾는 게야. 그런 걸 가끔 냈어요. 그죠? 태평양에 빠진 반을 찾는 거, 그 지남철 가지고, 그죠?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회통일장은 무효다. 자, 오른쪽 중요 표시하세요. 이 불능의 종류.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불능은 불가능을 줄임말이야. 불가능의 종류. 전부 이제 우리 채권 계약부에서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걸 복습하는 거예요. 또 총칙에서 배우고 물건에서 배우고 채권 이렇게 계속 배워요. 이걸 이제 알고 나면 이게 쉬워져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1페이지부터 공부하면 제일 바보예요. 민법은.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것도 중요한 것도 봐야 돼요. 1페이지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1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한 50페이지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법은. 모든 부분 다. 이게 왜 뒤에 걸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니까. 지금 법률행위 그랬잖아요. 다른 분한테 강의들 법률행위란 말 어려워요. 그냥 계약으로 바꾸면 얼마나 쉬워. 그걸 아는데 5년씩 걸려요. 법률행위만 뭘로 바꾸라고? 계약. 총칙에서 행위 나오면 계약. 채권행위 그러면 채권계약. 물권행위 그러면 물권계약.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에요. 목적 나오면 목적물. 목적물 집 다 알잖아 누구나. 목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그게 목적이야. 눈에 안 보이잖아. 어렵고. 자, 시험장에 가면 목적하고 목적물은 다르다. 같은 그런 시험이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 봅니다. 자, 불능은 1.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적으세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법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 구분을 왜 하느냐? 그 차이를 빨리 찾아야 돼. 그걸 우리 실이익이라 그래. 실제적 이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시험이야. 그래서 만약 구분을 한다.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하고 왜 구분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야. 물건은 객체가 뭐야? 물건이고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야. 객체가. 물건이 아니야. 그 구분이 안 되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물건이 만약에 태풍을 떠내려갔다. 물건 계약은 무효해요. 그리고 물건은 소멸해. 근데 내가 임차인이야. 임차인 물건이야, 채권이야.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임차 건물이 태풍을 떠내려갔어. 임차권 소멸해, 안 소멸해? 안 소멸합니다. 왜? 채권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렇잖아. 내가 전세권으로 들어갔어. 그 집이 태풍을 떠내려갔어. 소멸해, 안 소멸해? 전세권으로 들어갔어요. 소멸하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그런 개념이 빨리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물건은 해제라는 게 없어요. 물건은. 해제라는 말이 없고 채권만 해제야.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해제라는 말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계약, 지상권 설정 이런 해제라는 말이 없어요. 왜? 물건이니까. 그런 개념들 여러분 빨리 좀 파악해야 돼. 그게 어려워요. 왜? 인간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인간 성격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건 넥타이만 잘 알아. 이러면 최고잖아. 참 사람들이. 저도 인강 해봤지만 인강 30분부터 27분쯤 있어요. 27분, 25분. 그럼 그 쉬는 시간에 저기 가발을 어떻게 해서 다 하고 또 이거 넥타이 계속 가로 넥타이 열대게 되니까. 열을 찍으면요. 위에서 찍으니까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럼 와이셔츠가 이제 막 젖어. 그럼 바꿔야 또. 흰 걸로 입었다가 노란 걸로 입었다가 파란 걸로 입었다가. 지금은 이제 돈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잘 안 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30대, 40대인데 지금 전부 다 50대, 60대야. 20, 30대인데 못 들어오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다 지금 중개사 강의하시는 분들 다들 보면 다 60대, 50대 그렇습니다. 할 데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왜냐하면 지금 내년 되면 지금 뭐 부도날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무료 때문에 그래. 무료 때문에 환급해 준다 그러잖아, 이제. 바로 돈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회사 문 닫아야지, 뭐. 회사 문 닫는 방법은 뭡니까? 개인회생, 회사 회생 들어가든 파란 들어가겠죠? 이거예요, 걔네들. 뻔한 거지. 그리고 대표이사 하나 구속되고 나머지는 그 이름 막아서 또 만들고. 이게, 법인격 남용이죠.
일반인들 그걸 모르고 주식회사가 최고래. 대한민국에 사고 제일 많은 데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뺏기면 되니까 이거 주식회사. 옛날에는 주식회사 자본금이 5천만, 지금은 주식회사 자본금 필요 없어요. 자본금 10원 가지고 주식회사 만듭니다. 주주가 옛날에는 지금 한 명 있어도 돼요, 주주. 한 명, 지 혼자 하면 돼, 주식회사. 처음에 만들 때는 정과 작성 이럴 때는 좀 어렵지만, 딱 만들고 나면 다 돈 빼가지고. 주식회사 제일 남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회사가 제일 믿지 마세요. 주식회사 제일 무섭습니다. 차라리 한 명회사 같은 거는 100% 무한 책임이니까 개인들한테도 불안이 나요. 알면은 모르니까 야 주식회사 그러면 와 큰 거 같은데 저는 주식회사 보면요 이 상장 같은 거 괜찮아도 비상장에서는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얘들. 자 가보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 그랬어요. 자 원시적 줄일게요. 원불은 무효다. 그럼 반대만 무슨 불은 후불은 유효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 보죠. 자, 갑이월과 1월 1일 날 이 집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억에 제가 이거 1억 안 빼고도 항상 1억 기억하세요. 계약 체결한 날 이행기는 2월 1일. 자, 그랬는데 자, 알고 보니까 한 3일 전에 12월 한 28일 날 이 집이 화재로 멸실했어요. 자, 이걸 이제 수업하면 어떤 사람은, 야, 저런 경우도 있나 그래. 있으니까 수업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법에 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집을 살려고 서울에 있어요. 이 사람은 안동에 살고, 이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리 내세워 서울에 있고, 자, 이 사람은 저 미국에 가 있어요. 아니면 아프리카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리 내세워 가지고 이 집을 이제 매매 계약을 알고 보니까 우리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휴일이죠. 휴일날 서울 가가지고 KTX 타고 가가지고 집을 구경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집 마음에 들어. 싸고 이 집이 한 10억짜리인데 1억에 판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엄청나게 싸게 파니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와서 이제 자 1월 1일 날 가서 계약 체결했어요. 가서 체결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며칠 전이야 3일 전에 집이 불타고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1월 1일부터 이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의 뜻이 뭐였죠?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잖아요. 갑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헤어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얘가 잘못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갑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이 3일 전에 불탄 사실 알았어요. 알았다면 우리 사회질서를 지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우리 계약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또 배려를 해줘야 돼. 그걸 배려정신이라 그래. 이 사람 배려하려면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 안 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 없는 걸 알면서 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너는 을한테 손해를 배상해주라. 이건 이제 법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일단은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 자, 1번 제목이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럼 항상 1월 1일 당시 처음부터라고 살짝 적어. 처음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게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1월 1일 전에 작년 12월 달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자, 그럼 2번 죽었고 원시적 전부불능은 전부 불탔다는 거야. 계약은 무효다. 이거 다만 죽었죠. 계약부에서 배울 거예요. 원시적 불능을 뭐했다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계약 당사자 갑이라고 놓죠. 갑은 집주인은 선의앤드 모가지를 상대방 을에 대해서 무슨 책임진다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진다.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진다 옆에다가 신뢰 이익 배상. 무슨 이익 배상? 신뢰 이익 배상입니다. 우리 법에서 신뢰 이익 배상은 여기 한 개밖에 없어.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은 무효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신뢰 이익만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원시적 동그라미 쳐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가 아니고 방한칸 일부 불능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때는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일부 원시적 불능일 때 말입니다. 자, 방금 있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 1. 법률행위 성립 당시 1월 1일 날은 목적이 실현 가능했습니다. 실현 가능이라는 것은 이행 가능이라는 거예요. 계약 이행 가능했는데 이행기 전에 불가능으로 된 경우죠. 거기에 나오죠.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이게 더 많이 나오죠. 후발적 불능. 가별과 자, 1월 1일 날 이 집에 1억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자, 근데 1월 1일까지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행기가 2월 1일로 정했는데 이 중간에 한 1월 10일 날 이 집이 멸실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집 불나기 전까지는 이행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1월 10일 이후 이때 불가능하니까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 유효해요. 이거는. 그럼 이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채무자 가백에 자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가백에 잘못이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죠. 이 사람이 잘못이 없다. 이건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계약법에 가서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2번에서 또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이행 가능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 계약은 뭐라고? 유효하고. 자, 3번 정해 표시합니다. 다만 채무자 가백에 가비라고 놓고 가백에 귀책 사유 있는 경우 귀책 사유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무조건 이제 법에서 귀책 사유, 즉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야.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옆에 저 성립한다. 그렇게 바꿔 성립한다. 그 밑에 해제가 문제되고는 지워져요. 이겁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놓고 두 개 적어. 첫째, 채무불이행이니까 자, 상대방 을은 해제권 계약, 해제권과 이 손해배상 청구권, 손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바꾸세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채권자에게 해제권과 손배 청구권이 발생한다. 무조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그럼 두 개 뭐라고? 해제권과 손배 청구권 발생한다.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 교과서 잘못됐어요. 그 다음 2번. 자, 심표를 2번 하고 2번 채무자 갑이라고 놓고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이퀄 적으세요. 채무자 위험부담. 자,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여기 불능이 다음 문제 갑니다. 4번에 목적의 적법성으로 갑니다. 성자를 바꾸세요. 자, 그럼 이거 어디까지 왔냐면, 목적이 확정성. 이건 언제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유효라 그랬어요. 2월 1일, 1월 1일이 아니야. 근데 확정, 그 다음에 가능성은 언제 기준이야? 요거는 계약 체결 시 기준이야. 자, 1월 1일 기준으로, 자, 이 이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 무효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후에 하면 후발적 불능입니다. 요거는 무효, 요거는 유효죠.
자, 이제 세 번째가,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적법성으로 갑니다. 우선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법에 적합해야 한다. 이것도 조금 이따 하도록 하죠.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